네, 유진수, 갈수록 내용은 어려워졌는데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마성의 유진수,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걸 다루게 됐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을 준비해 주신 정미영 선생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가 질문왕, 수상소감. 그거는 나중에 뉴진스 마무리될 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중간에야 도망을 못 가죠. 예, 좋습니다. 방금 좋습니다. 예, 저는 되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을 한 주에 한 챕터씩 지금 공부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생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약간 한 장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사실 이 교재 뒷부분이 이제 동태 분석이라고 해서 뭐 적분이랑 뭐 미분 방정식, 뭐 차분 방정식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참에 여기 싹 공부해갖고 모르는 거 싹 다 물어봐야겠다. 이런 그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매주 한 장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우리가 외쳤던 메시지가 떠오르네요.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예, 반드시 제 하실 수 꿈은 있을 것 이루는. 예,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참에 아예 뒤까지 다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 진도가 저뿐이어서 좀 같이 맞물려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저도 이게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막 스케줄이 너무 빡빡히 있다 보니까, 한 주에 두 챕터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 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제 한 챕터씩 하다가, 이제 학교가 좀 마무리되면은 이제 좀 여기에 진도랑 맞춰서 좀 하려고 어. 합니다. 지금. 아니, 네, 스케줄이 여기까지입니다. 한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그거대로 약간 슬픈 거 아닌가요? 다시. 아니, 스케줄이 한가해갖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거대로 약간 슬프지 않나요? 괜찮아, 괜찮아. 뭐, 어차피 아, 그 삶의 인생이 야, 바쁠 때 확 바빴다가 또 안 바쁘면 안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안 바쁠 때는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야, 인생도 알려주는 뉴진수. 정말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캐리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는 예. 사실 여기부터는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진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어렵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어려우니까 질문하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오늘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어려우면 진짜 다 물어보면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 다 물어보려고요, 그냥. 또 어떻게 한마디 해주실 분 계신가요? 집, 음, 다들 빨리 공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제 생각에는 질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보는데 이제 시간 조정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 질문란으로 가볼까요? 이 제가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대박 나면 채널지기님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질문 보내주신 페이지에 왔습니다. 요 아래에 펼쳐놓은 페이지가 있고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이제 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번 주에 공부했었던 그 챕터의 주제는 그 다변수 함수의 그 최적화 분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최적화 분석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쭉 읽어보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적화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이계 조건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계 편도함수 부호를 이제 설명을 하는 파트가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계편도함수 부호에 어떠한 그 제약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제약이 주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할 때, 그 2차 형식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이 2차 형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것이, 혹시 그 이계편도함수의 부호에 어떠한 그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과정이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바꿔주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2차 형식의 개념이 도입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 내용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 이걸 책을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냥 그 다변수 함수 최적화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형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2차 전미분이 어떻게 2차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게 행렬의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의 변환을 토대로 해서 이제 행렬식을 구해서 우리가 그 행렬식을 토대로 해서 그 이기편도함수 부호가 이제 제약이 주어지게 된다. 그 과정을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어, 풀이 과정을 좀 적어봤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어떤 내용을 질문한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입니다. 여기서 제약이란 건 제가 화살표 친 여기인가요? 이게 조건? 뭘 못하게 하는,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저 여태까지 안 아닙니다. 했, 예. 그쵸. 네. 제가 그 이계 정리분에서 그 하늘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이계 편도 함수의 이렇게 부호를 이렇게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부호로 정해지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 요 2차 형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길래, 그래서 왜 2차 형식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을까 약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형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저도 아, 예.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이 형식이라고 하면은, 이 다항함수가 있을 때, 각 항의 그 차수의 합이 다 동일한 것을 형식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이계 전미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항의 지금 이 차수의 그 합을 다 더해보면 지금 2차잖아요. 여기 dx제곱, 그다음에 dx 곱하기 dy 제곱. 그러면은 각 항의 차수의 합이 동일한 것. 그래서 각 항의 차수가 여긴 2기 때문에 이것을 2차 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예. 요렇게 2차 형식이라고 그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그 이계 전미분을 이렇게 2차 형식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밑에 제가 그 꺽쇠하고 2차 형식 한 다음에 이계 전미분을 써놓고 바로 밑에 제가 또 이렇게 그 2차 형식으로 써놓은 요 Q는 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2차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놓은 것이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계 전미분에서 각 항에 있는 그 이계 편도 함수들은 하나의 개수로 이제 취급을 해서 뭐 A, H, B 얘네들이 알고 보면 다 이계 편도 함수들을 대체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U2나 입실론2는 U 제곱이나 입실론 제곱은 각각의 그 dx와 dy를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네네. 솔직히 예, 예. 뭐
이 라인은 예, 예, 약간 그냥 정의 같고,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예, 예. 뭘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냥, 음, 어, 그럼, 그니까 이게 전미분을 요 함수, 이렇게 Q와 같은 형태로 2차 형식으로 바꿔놓고, 그 2차 형식을 또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2차 형식 Q에 가운데 곱해져 있는 요 계수행렬의 행렬식을 이제 구하게 될 건데, 알고 보면 그 행렬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이계 편소 함수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행렬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계 편도 함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렬식을 이제 해시한 행렬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갑자기 2차 형식의 개념이 등장을 했길래 여기서 왜 이런 게 왜 등장했을까? 혹시 이 이계편도함수의 어떤 부호를 결정짓는데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질문이 좀 생겨서 어, 질문을 한 거였는데요. 제가 이걸 좀 일찍 올렸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약간 충분히 네, 네, 예, 뭐, 예, 일단 뭐 알겠는데 질문은 네네, 생각에 네네, 이 미분적분의 이 어떤 테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테스트요? 그러니까 예, 뭐 네, 테스트가 하나 네, 있어요. 잠시만요. 그게 이제 어 이게 이름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 이거를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누가 올렸네요. 저거 저기 마지막에 저기 그 판별하는 게 있죠. 저기 그거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그 예, 다음에 예, 예, 저거랑 한번 뭐 이렇게 지금 그 Z는 FXY라고 두셨잖아요. 예, 예, 이제 Z는 생각하지 말고 저 F 가지고 예, 그 똑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저 안에. 어, 저 일개 조건이라는 거 있죠, 저거.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극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왜냐면 저기 저 역삼각형 기호를 라블라라고 하는데 네, 델이라고 그레디언트 F가 fx, fy여가지고요. 예, 저게 0이라는 조건이랑 fx 저 1개 조건이랑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 비슷한 점이 있는지. 저도 이거 2차 형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아마도 방금 이거 제가 붙인 건데요. 요거 제가 예전에 노션에다가 써놓은 거 그냥 급하게 가져가서 붙인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변수 함수의 어떤 극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안장점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그 판별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왠지 생긴 걸 봐서는. 네, 네. 저번 시간에 그 질문이네. 음, 2차면은 극대극소 안장점 어떻게 예, 찾느냐. 예, 네, 약간 네, 네,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 얘기까지 하진 않았죠. 예, 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일변수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예, 이변수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1차 얘기를 했는데 2차 얘기를 네. 할 때, 그건 좀 골치 아프다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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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골치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런 드립밖에 못 쳐서. 네. 그 네.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예.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 시기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변수고 x, y 변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 확장이 다들 너무나 자연스럽나요? 네, 그 전미물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익숙하긴 한데 이게 진짜 되는지 아 그냥 꺼림칙하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 거예요? 이거 지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렇게 막 적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신가요? 네, 이게 뭐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뭐 그레디언트 그런 걸로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미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공면이, 음, 제가 눈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떤 공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공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한 점에서 여기가 x, y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방향으로 갑니다. 어, 임의의 방향으로, dx, 그러니까 d라는 벡터가 있는데, d라는 벡터가 그 dx, dy만큼 가는 어떤 벡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곡면을 그렸지만 이거는 사실 뭘 그린 거냐면은 g는 fx, y라는 어떤 그 곡면을 그린 거예요. xyg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이 f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레디언트를 주는 방법, 그레디언트는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렇게 주잖아요. 라운드 x, 라운드 f, 물론 이거는 그 어떤 한 점에서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점은 왜 고정했다 치고 그레디언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나왔던 그 dg는 저기 뭐였죠? f x d x 더하기 f y d y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란 말이죠. 그런데 라운드 x, 라운드 f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쪽 방향이 x축이고 이쪽 방향이 y축이라면은 라운드 x, 라운드 f는 x 방향으로 갈 때 x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기울기일 거고 그다음에 라운드 y, 라운드 f는 y 방향으로만 갈 때의 기울기일 거잖아요. 물론 다 매끄러운 곡면만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분 가능한 곡면. 그러면 네,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x 방향으로 갈 때의 기울기만큼 기 다시 할게요. x 방향으로 x축을 따라서 움직일 때의 기울기 그 기울기로 dx만큼 간 것. 그다음에 y 방향으로 y축을 따라서 움직일 때의 기울기 그 기울기로 dy만큼 간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색깔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dx dy라 그랬거든요. 잠깐만 그림 좀 수정할게요. 음, 이걸 d 방향이라고 할게요. 이걸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d면은 지금 이쪽으로 dx 간 거, 이쪽으로 dx, 이쪽으로 dy 간 거랑 똑같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만큼 dx만큼 간 것. 그러니까 뭔가 높이가 변하겠죠. 여기 바닥점, 여기가 만약에 g가 아니라 xy 평면이다. 그러면 요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 높이를 우리가 fx, y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음, 여기서 dx만큼 가면은 dx만큼 갔을 때 이 높이 변화가 바로 요거겠죠. 그리고 음, 여기서 dy만큼 갔을 때의 높이 변화가 이거겠죠. 음, 이거 두 개를 더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공면이잖아요. 공면이기 때문에 공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건 좀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주 로컬한 영역을 본다. 굉장히 그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로컬한 영역을 봐서 우리가 평면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xy 근방을 x, y의 근방을 평면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d만큼 움직였을 때의 함수값의 변화가 돼요. 이게 음. 바로 dg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라운드 X랑 그냥 DX랑 의미하는 바가 다르네요. 네네.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뭐 미분 형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정의는 아는데 이거를 미분으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설명을 별로 할 자신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의 이제 공감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뭐, 약간 수학적으로 본다는 게 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전달하는 바는 이해했어요. 로컬하게 본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평면을 갖다 대는 건가요? 평면을 갖다 대도 뭐 말이 되기는 하죠. 네. 저평면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주 작게는 저평면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일루간 높이 변화 더하기 일루간 높이 변화를 하면 여기 합인 높이 변화랑 똑같을 것이다. 약간 그런 건가요? 네. 네. 네네네. 저평면에선 그게 되죠. 네. 어, 근데 이거를 아까 이정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수학적으로 본다는 게 의미가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DX는 이제 아주 제 생각에 이제 가장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DX, DY는 그냥 아주 작은 크기의 벡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X축 방향으로랑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벡터라기보다 그냥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음,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파고 들어서 이거를 낮추면은 그 설명이 이제 맞긴 맞아요. 네. 근데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방금 왜냐면 질문해 주신 거는 1차가 아니라 2차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요? 아니, 그 정명생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본 거는 1차 다변수인 거고 질문해 주신 건 2차 다변수라서 경우가 다른 건가요? 다변수는 2차, 2차, 2차 맞아. 미분 말씀하시는 거죠? 2차 미분? 예, 예. 다변수,
그러니까 지금은 다변수 문제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3변수 이상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2변수만 생각을 하자는 거고. 그 그- 어쨌든 우리가 1차에서도 1차랜다. 1변수에서도 우리가 한 번 미분해서는 거기가 그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여기도 미분값이 0이고 여기도 미분값이 0이고 아이고 잘못 그랬죠? 여기도 미분값이 0인데 한 번만 미분해서는 우리가 여기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변곡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극대인지 극소인지 둘 다 아닌지를 알려면은 두 번 이상 미분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변수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변수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레디언트는 지금 한 번만 한 거고 두 번 하면 이렇게 헤시안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해시안 이 네. 줄 사이에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어 나오기는 하는데 해시안 사실은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테일러 급수. 이게 뭐냐면 이변수 함수의 테일러 급수예요. 네. 네. 여기는 저기 고창이니까 이건 그냥 무시한다 치면은 그러니까 무시하면은 여기를 무시하면은 여기가 이런 근사식이 되는 거겠죠. 이게 뭔지를 잘 보면은 여기는 fx고 여기는 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랑 델타 x랑 여기서 x는 그 x, y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좀 헷갈리게 써져 있기는 한데 x, y를 그냥 델타 x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내적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풀어서 쓰면은 그냥 여기다 이걸 하나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변수니까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라운드 x,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제곱 f.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 f 분의 라운드 제곱 f. 이걸 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해시한 행렬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뗀 거죠, 이만큼.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3차면 3 곱하기 3, 4차면 4 곱하기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거기까지는 저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릅니다. 들어가는 거네.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정명 선생님을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선은, 이 식을 늘 그렇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었던지라, 이게 성립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구심? 어떤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선 하나는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테일러 굽스, 요거는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 완전하게 좀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아, 근데 여기 그 제약이 가해진다고 써주신 이 부분이 그 제약 부분이 여긴 거예요? 아래 0보다 클 때 예, 작을 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편도함수에 이런 식으로 부호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2차 형식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한 거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보면서, 그 두 번 미분했을 때 예, 뭐야 맞습니다. 예, 그 0보다 크고 작고 그거에 따라서 예, 극소인지 극대인지 맞습니다. 그거랑 예, 지금 비슷한 예, 그런 말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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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질문이 어디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어디 질문하셨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혹시 뭐 여유가 되면 여기 일개 조건 이게 그 아까 그레디언트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죠. 그거 네네. 예, 그쵸, 그쵸. F마x. 그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게 네. 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공면이 음,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면이 없다는 게 어, 높낮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이변수 함수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이변수 함수인데, 만약에 어떤 점이 극점,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이려면, 그러니까 저도 일개 조건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개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은, 극대 또는 극소를 판정하기 위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만약에 어떤 한 점이 극대 또는 극소라면은, 그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기울기는 0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극점을 얘기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극된지 손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극점이다. 네네. 음, 그건 거죠. 네, 네. 네. 된지 손지 알려면 이계를 해봐야 된다. 그 네, 얘기인 네,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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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게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인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표현은 잘 처음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기가 전미분이었던 것처럼 이건 뭐 2차 전미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맞아. 이게 전미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해 아, 주신. 네, 네, 네. 그리고 뭐 1개 조건, 2개 조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알고 보면 그냥 아까 그 강성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냥 1개 조건은 진짜 극값을 찾는 거고 2개 조건은 그 극값의 형태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 그냥 그렇게 이제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네.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요거 있잖아요. 첫 번째. 네. 이게 어떤 조건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fxx, fyy가 둘 다 0보다 작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예. 요게, 어, 이 헤시안 행렬의 행렬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면은 행렬식이 0보다 큰 경우잖아요. 예, 예. 형식이 0보다 큰 경우니까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고, 음, 둘 다 같은 거군요. 네네. 네. 두 개가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여기 1번, 2번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큰 네네.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 두 개가 0보다 작다. 이게 하나만 작아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여기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컬 네. 미니멈, 맥시멈이 되는 거고, 예, 예. 네. 그 다음에 둘 다 0보다 크면은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D 제곱치가 0보다 큰 상황.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긴 것과 X 방향으로도 이렇게 생기고 Y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어떤 그 음, 공면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는 X 방향으로도 이렇게 생기고 Y 방향으로도 이렇게 생긴 어떤 공면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되게 전 사실 네, 말씀. 전 사실 왜 책이 저 DG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책을 뭐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사실 저렇게 DX, DY를 다 썼을까? 그걸 어,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더 그러니까 저 DX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설명 잘 못하겠거든요, 사실.
그 저거는 옛날에 강성호 선생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막 좋은 설명법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작은 아니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소 길이 미소 뭐라고 해야 돼? 편이? 뭐 그런 네 그런 거 X 방향으로의 미소 편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음, 네 그게 약간 어떤 저평면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 없이 저 DX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음, 네, 쉽지 않네요. 보통 음, 그 엄밀하지 않게 가르칠 때는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영, 작은 수 하지 네, 않나요? 네. 어, 어, 0은 아니지만 그 어떤 실수보다도 작은 수. 아, 그 뭐라 그러죠? 해석하기에서.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네, 어떤 얘기인지는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요,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인데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d를 취해봐요. df는 이제 dx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해보고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이고 이렇게 y축 방향이 있고 x축 방향이 이렇게 있고 뭐 높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z축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평면을 그리게 될 거거든요. x축 방향으로. 좀 잘 그릴 수 없나? 어, 네, 잠시만요. 예를 들면 잠시만요.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지금 그려주신 이 함수가 x, y가 들어가면 x, y 중에 x만 나오는 그런 함수인 건가요? 네. 아,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P점을 줄게요. 0,0을. 네. 그럼 이제 0,0 그러니까 이제 강성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랑 이제 비슷한 설명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P점을 주면은 이 DX가 P점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탄젠트 플레인에서 어떤 탄젠트 플레인으로 가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V1, V2를 주면은 V1을 뱉는 이런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그린 이 면이 곡면이잖아요. 뭐 이렇게 평평하긴 하지만 그럼 요 점 아이고 여기 P점 근방에 이렇게 저평면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네, 이렇게 또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Y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음, 네. 여기서 Y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Y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뭐 이렇게 Y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건 결국 f 프라임 오브 x의 뭔가 이렇게 dx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f 프라임 오브 x가 여기서 1인 거죠. 1 dx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dx를 조금의 어떤 이게 이제 df인 거죠, df. 만약에 이제 dx를 미소 구간이라고 놨을 때 여기서 이제 이 1만큼 증가한다 함수가 미소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면은 5만큼 f가 증가시킨다 값을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미소 구간 뭐 이렇게 도입하면은 대충 말이 맞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일변수는 잘 아는 편이니까.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지금 질문해 주시는 그 내용의 또 공통점이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뭐 1개 전미분이나 2개 전미분, 이러한 식들의 그 의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써도 되냐와 왜 이렇게 썼느냐, 약간 이런 공통된 질문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대한 언급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이걸 DZ, 뭐, DX, DY,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뭐, 혹은 이렇게 전미분을 이렇게밖에 써도 되냐? 약간 이렇게 공통된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이 책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두 개 변수가 있으니까 이변수 함수니까 그 이변수 함수를 전미분하면은 이렇게 일개 전미분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걸 뭐 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게 전미분이 되는 거다. 나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네, 보면서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이거 네, 단 혹시 한 그 번도 책이, 혹시 그 책이 수학 책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책이 정작 아니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네. 의견 부호를 그렇게 쓰면은 더 혼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부호요? 아, 여기 이계 조건 DX, 부호요? DX, DY 이거 이런 게 수학책이 아, 들어갔으면은 뭐 그렇다 싶을 수 있는데 수학책이 아닌데 저거를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음, 어쨌든 그 여기서는 사실은 이 DX, 뭐 이런 것보다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 자 이변수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어쨌든 이게 그 저희가 저번에 질문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그 음. 테일러로 판정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뭐 n개 판정하는 거. 아,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변수가 하나 늘어났을 때에 이 개형을 판정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뭐 로컬 미니멈, 음, 뭐 로컬 맥시멈 그다음에 이제 말 안정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2차 미분의 정보가 나온다. 예, 예, 뭐 그런 그런 게 골자죠, 사실. 예. 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 음,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올렸더니 이
이게 여기에서도 이게 미분 계수들 요것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주더라. 음, 뭐 그런 얘기죠, 뭐 해. 음, 음, 음. 그 골자만 얘기하면 약간 그런 거고, 네네. 예, 뭐,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질문으로 가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음, 그냥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드리는 설명은 아니고, 약간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대충 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이 아까 방금 이렇게 그렸듯이, 아이고, 뭐 이렇게 미니멈, 그다음에 로컬 맥시멈, 그다음에 이렇게 말안장점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를 개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게 증가량이에요, 증가량.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장점에서 여기로 갔더니 증가했고,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갔더니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주,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우리가 1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x의 그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 2차로 됐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증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저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정보는 이 점에서의 정보예요. 한 점에서의 정보, 한 점. 이 그래프에 한 점을 찍었을 때 내가 어느 방향을 지시를 하는 걸 저 벡터로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벡터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저 벡터라는 거를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그냥 수학에서 뭐 늘상 하는 일이지만 저 벡터만 생각하기는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건 다 듀얼이거든요. 그 저 벡터의 쌍대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dx 제가 여기 그린 거 있죠, 이거. 이거는 이제 x 방향 저 벡터를 얘한테 주면은 얘가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사실은. 개수까지 사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dx만 생각하면은 이제 증가량이 그냥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 벡터가 중요하다. 골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두 번째 질문에 무슨 벡터가 나오거든요. 아무 말이. 두 번째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두 번째도, 이게 또 제가 이 벡터 막 이런 개념 자체가 진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막 질문을 해도 되는지 우선 저도 약간 좀 확신이 없어서, 저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어쨌든 그 의문의 그 2차 형식, 그 2차 형식을 토대로 해서 그, 그 해시안 행렬식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를 사실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교재에서는. 그런데
그 2차 형식의 부호를 그 해시한 행렬식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존재한다라고 또 예외 경우를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교재에서. 그래서 이 해시한 행렬식으로도 이제 그 극값의 어떤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다. 그게 뭐냐면, 특성근을 가지고서 이 부호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특성근을 가지고서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그 설명해주는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특성 벡터, 뭐 특성근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개념들에 대한 제가 그 이해가 전혀 머릿속에 좀 없다 보니까 우선은 그 자체로 이제 아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서 우선 질문을 우선 가져와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 1이라고 표현해 놓은 저게 행렬 방정식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랑 이렇게 지금 등식으로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저 때 이 우변에 있는 저 R을 특성군이라고 하고 X를 특성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부터 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쟤를 특성군이라고 하고, 왜 쟤를 특성 벡터라고 하는 거지? 약간, 예,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쫙 안 가가지고, 예,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질문을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제가 진짜 알아야 될 되게 큰 어떤 개념들을 다 몰라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갖고는 와봤습니다. 네, 우선 아, 특성 벡터가, 예, 예. 예, 예. 한번 예, 네네. 그래서 우선은 특성군 특성 벡터의 개념이 우선 모르는 상태에서 저 행렬 방정식에서 우변이 저건 특성군, 이건 특성 벡터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아예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이거는 거기서부터, 지금 네. 그 저희가 이제 선형대수 파트를 직문수에서 지나올 때 사실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해요. 예, 뭐, 맞습니다. 예. 예, 언급이 사실 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다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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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매트릭스를 이제 잘 알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에. 음, 얘 이제 디터미넌트죠, 이게 디터미넌트. 예, 예,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 특성근 있죠, 특성근. 예, 이 특성근이 얘 D가 이제 2x2인 경우에 특성근이 아마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가. 네, 그리고 이제 얘네가 다 실수라고 실수가 실수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대칭 행렬이면은 네, 이렇게 실수가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 R1, R2를 곱한 게 디터미넌트가 돼요. 음,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를 알고 싶을 때 뭐 저렇게 구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마 지금 전혀 그, 별로 와닿지는 않죠. 예. 이게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이랑 다른 말인 건가요? 아니요, 같은 말인 거 같아요. 아, 예. 아, 아, 그럼 그냥 고유 벡터 고유 값 구하는 식이네요. 그쵸. 음. 그냥 고유값, 고유 벡터 그냥 구하는 식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그냥, 어, 식이군요. 그쵸, 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연결시켜서 혹시 질문을 하나만 더 해봐도 될까요? 시간이 괜찮으면? 좋죠, 좋죠, 예. 네. 아니, 아니, 그 이 밑에, 말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 모든 막, 깔려 있는 거를 지금 다
그냥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안 된다는 뜻이고, 질문은 그냥 네네. 원하신 대로.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그러니까 고유값을 이제 구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고유값을 식 2에다가 대입을 이제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그 고유값에 대응되어지는 고유 벡터들을 무수히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무수한 벡터, 네. 네. 지금 요걸 만족하면 이제 고유 벡터, 그 특성 벡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C를 곱해도 CX를 해도, 그러니까 C를 그냥 벡터에 곱해버려도 얘도 고유 벡터가 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무수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 그 고유 벡터의 스칼라베 한 건 다 고유 벡터입니다. 아, 그래서 고유 벡터가 유일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러면은 유일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이게 무한한 벡터를 갖지 않게끔 해주려고 좀 정교화를 한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스칼라베를 하면 해서 무한해지는 거니까 정교화라는 게 음. 그 크기를 1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러면 크기가 1인 거는 하나뿐이니까 유일해지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이 제약식이 지금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제약식만 이건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여긴 모르겠습니다. 제약식은 모르겠고 아, 제가 아는 것은 고유 벡터를 스칼라베 해도 계속 고유 벡터가 되는데 정교화 시키면은 강제로 이제 그거를 크기로 나눠가지고 뭘 고르던 간에 그 크기로 그냥 음, 나누면 크기가 1이 되니까 예. 그 중에 하나를 제일 작은 걸 고른다고 그러니까 크기가 1인 고유 벡터를 고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그게 1이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제약식이 뭘 하는 건지는. 음. 이거는 그 고유값을 구하고 그 고유값에 대응되어지는 그, 그 고유 벡터를 구할 때 제약식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요 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근-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냥 네,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네, 이게 만약에 이게 x1이 x의 만약에 x는 x1 플러스 x1, x2라고 하면 그게 네. 맞나요? 아, 이 X1과 X2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x라는 벡터의 성분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만약 그게 맞아요, 맞아요. 맞다면 그냥 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아, 그러니까 그냥 정교화라는 게 이거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크기가 1이 되니까요. 예, 예. 지금 써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유 벡터에 아무 스칼라벨을 해도 다 고유 벡터거든요. 네. 그래서 정교화라는 거는 얘의 크기를 1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뭐 내적 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거의 크기를 1로 만드는 식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루트의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니까 x1 음,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 1이면 그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니까 그게 그 말이 정교화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게 그러면 똑같아 보입니다. 음.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좀 이 그러니까 고유 벡터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약간 그 개념 점퍼가 되게 심하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그 답변은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했지만 그 사이사이 지금 비어있는 그 개념들은 점수가 있어서요. 그건 제가 또 공부를 다시 하고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 부분 그, 그러면 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예, 검색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부분 제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보다요. 그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는 거는, 예,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사람의 관점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어떤가요? 특성 벡터 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냐. 거기에 아, 대한 네. 제 관점은 이제 좌표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공부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좌표 표현이요.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 레프리젠테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표현이고, 이거는 좌표 표현입니다. 네. 아, 혹시 그 직문수에서 이미 설명했었던 내용인 거죠? 네, 사실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예. 아, 그러면은 제가 그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 전혀 이해를 아마 못 해가지고 네, 기억을 네. 아예 못 그러니까 하고 있는. 요거부터 네네. 출발해야 특성 벡터가 저는 와닿을 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음, 근데 아마 이게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 프라임이 트랜스포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U 트랜스포즈 D U의 부호를 확인한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 것 같냐면은 이거 아까 그 제가 저쪽에다가 쓰긴 했는데 이걸로 쓸게. P라는 점에서의 그 2차 테일러 전개를 보면은 음, 여기를 P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더하기 델타 P는 FP 더하기 그레디언트 FP에다가 델타 P를 곱하고 더하기 2분의 1 델타 P의 트랜스포즈 해시한 델타 P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1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점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그레디언트가 0이라서 예, 예. 여기를 이렇게 없애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은 이 P라는 점에서 델타 P만큼 조금 움직였을 때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양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점을 극소라고 부르고 싶을 거고요. 어느 음,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음수면 우리는 그 점을 극대라고 부르고 싶을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거랑 생긴 게 똑같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아, 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D가 여기에 있는 H랑 대응이 되는 것 같고, 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앞뒤로 어떤 벡터를 곱해도 항상 양수가 되려면은 이 H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그 얘기를 아,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 그거를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 앞뒤로 어떤 x를 넣어도 이게 항상 양수일 때 요 결과 있잖아요. 네. 델타 p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항상 양수가 나올 때 이 h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지티브 데피닛이라고 불러요. 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름이 네네. 있는데
파지티브 네, 데피닛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파지티브 데피닛한 행렬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어 여기 특성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 특성근이 아마 그러니까 고유 값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음, 포지티브 데피닛한 행렬은 이 고유 값이 모두 양수라는 또 이 조건? 특징이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D, 여기는 H라고 써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만약에 그 고유값을 계산했는데 그 고유값이 뭔지는 그 저기 레코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네. 뭐가 됐든 간에 고유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모두 양수더라. 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H가 포지티브 데피닛이겠네? 그런데 포지티브 데피닛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네? 그러면 이거는 극소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음,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음, 네,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그 맨 뒷부분에 그 고유값의 그 값의 그 부호를 가지고서 그렇게 진짜 설명을 하거든요. 네, 네네네. 네, 예,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어, 아마 아까 조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형 사상의 좌표 표현이라는 게, 예, 혹시 조교 선생님 아니면은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 H가 여기, 여기 슬롯 4개에 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네, 보면은, 이것만 계산해 보지 않고서는, 이게 그 고유 값을 계산했을 때 이게 모두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여기 뭐 음, 1, 2,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있으면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선형 사상을 어떻게 잘 해보면은 어떤 그 형태로 만들 수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0이 아닌 어떤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음, 그러면은 좀 전에 이렇게 생긴 형태는 우리가 그냥 이거 두 개가 고유값, 맞나요? 이거 두 개가 고유값이 되는 게 맞나요? 그,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네. 네, 잘 변환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잘 변환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놀랐어요. 아, 어, 람다가 아니고 아, 사람이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넣어서 그렇구나. 아직, 그니까, 이게 람다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안 쓰려고 그냥 X라고 대충 쓴 음, 거였는데, 아, 네네네. 그니까 이런 좌표 표현을 하면은, 고유값은 변하지 않으면서 형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그니까, 이 선형 사상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하면은, 딱 보면은, 이건, 이 점은 극대구나. 또는 이건 극소구나. 이건 둘 다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 얘기는 절대 그냥 뭐 가볍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는 제가 정말 이해를 했고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지금 심하게 비어있는 요 개념들은 제가 기존에 있었던 그 직무수 녹화본을 좀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네. 찾았는데 뭐 예. 짧게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예, 예. 좌표 표현이라는 거를요. 네. 자, 여기 점 P로 보내는 사상이 있어요. 점 P로 보내는 사상이 있는데 네. 좌, 저 P로 보내니까 이건 항등함수죠. 음, 그러니까 선형이 될 거예요. 항등함수니까 뭐 그냥 똑같은 거를 보내니까.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좌표를 준다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R2 앞에 있는 거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좌표를 줄게요. 네.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런 좌표를 줄게요.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 P에다가 전 P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어 2,3으로 잡아볼게요. R2에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쵸? 아, 네. 색깔을 지금 잘 쓰고 싶은데. 근데 지금 여기 네, 지금 기저 말씀하신 건가요? 기저죠, 예, 기저. 아, 네. 기저인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지는데, 2,3이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제 그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1,0, 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음, 느낌이 오세요, 조금? 네네. 그쵸? 여기 기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음, 기저예요, 기저. 음, 그러면은 뒤에 건 또 똑같잖아요. 아니, 점수가 아니라 저 포인트 자체는 똑같잖아요. 음. 그러면은 뒤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 아, 박진선 선생님 잠깐 커서 좀 잠깐 제가 좀 옮겨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것도 색깔을 다르게. 어, 이렇게 되죠. 이것도 2,3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좌표 표현을 중시를 하면은 2,3을 1,1로 보낸 그런 게 되는 거. 음, 아니, 항등함수였잖아요. 네. 근데 2,3을 1,1로 보낸 게 된 거예요. 좌표를 저렇게 다르게 주면. 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항등함수를 아이덴티티니까 이제 영어로 I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이제 기저를 저 파란 기저를 갖다가 이건 알파라고 둘 거고 뒤에 있는 기저는 베타라고 둘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덴티티를 함수예요. 아이덴티티는 이 아이덴티티를 알파 기저에서 베타 기저로 보내는 그러니까 기저를 이렇게 다르게 죽어서 봤을 때 네. 행렬 표현을 보면은 얘가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떻게 되지? 이거는 구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1,0이니까 이거는 구해봐야 되는데 이건 아무튼 그 음, 아이덴티티 행렬이 안 나올 겁니다. 음, 네, 이것까지 안 구해봤네요.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네. 1,0을 1과 그러니까 이거 좌표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 요렇게 이걸 A랑 B를 찾잖아요. 네. 그럼 A, B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CD를 찾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음, 0,2 두 번째 기저 두 번째 원소를 보냈을 때 이걸로 표현을 하면은 음, CD가 이렇게 들어가요. 음, 여기서 얘가 바로 좌표 표현입니다. 음. 저 지금 특성당식이랑 뭐 고유값 이런 거는 다 이 좌표 표현을 네. 좋게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요거 예제만 한번 잘 이해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네, 요거 한번 ABCD, 이해해보고, ABCD를 직접 찾아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해보고 모르겠으면은 그 슬랙에다가 질문 다시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아, 왜냐면은 이게 네, 지금 던진 이런 질문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을 때 네. 이해 정도가 있을 텐데, 뭐, 지금 제 생각엔 여기부터 이제 출발해 보시면은 음, 나중에 갔을 때도 이해 깊이가 많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왜냐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진도를 많이 뺐을 때 배우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시는 분들이 분야도 다 다른데 수학을 주제로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서 5분만 쉬어야겠습니다. 5분만 쉬고,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쉬자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 그 페이지 모음에 그 보고 싶으신 페이지에다가 별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좀 덜 보셨으면 한 1분만 더 기다리다가 표시해 주시면 가장 빠른 페이지부터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안 읽고 오셨으면은 뭐 대충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수식들이 너무 엄청나긴 한데 제가 이 부분부터는 정말 네, 놀랍기만 했습니다. 저게 다 FTC의 파생형이라고 라는 생각만 들고 다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네, 이제 보니까 그 첫 페이지에 별표 쳐주신 분만 계셔서 네,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이게 복습이거든요. 혹시 요거 표시해 주신 분 그 여기를 보고 아 여기 아직 뭐 별로인데 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일단 제가 쳤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금 완벽히 정리가 안 되긴 혹시 했어요. 눈 좀 그래서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첫 페이지 여기입니다. 네. 그냥 일단은 처음에 별표를 친 건데, 음, 음, 그 저희 그러니까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말하는 게 예를 들어 말하는 게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미분, 이 화살표를 알면은, 아, 그거랑 또 다른 이야기인가? 모든 점에 대해서 이 화살표 벡터를 알면은 이걸로 이 원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음, 그거랑은 좀 다른가요? 뭔가. 저는 그것도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그냥 미적분 사이에, 미분과 적분 사이에 어떤 뭐라 하나, 그냥 반대 관계? 두 연산 사이의 반대 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똑같이 말하면 그냥 모든 점에서 이 다변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알면은 이 공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적분을 한다는 게. 그리고 모르겠네. 어떤 함수의 또 컬의 결과를 알면은 그 컬의 결과를 모으면 원래 함수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아, 근데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게 사실 맞는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직 좀. 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해석에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 이게 이제 이거 여기 뭐야? 요거는 1차원의 정보고 이거는 0차원의 정보를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건 인터벌에서의 정보고 요거는 이제 그 끝점에서의 정보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0차원, 이건 1차원. 그래서 1차원의 정보랑 0차원의 정보를 연결시켜 준다. 항상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바라보거든요. 음, 아, 근데 이건 뭐 제가 뭐 제 더 말이 맞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뭐 증분량을 갖다가 다 합쳤더니 그냥 처음 값에서 나중 값의 차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석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봐요. 예. 왜냐면은 지금 아이고, 이게 또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요 밑에 제가 눈을 가져가면 요거 있잖아요. 네. 요것도 이 한 점에서의 어떤 스핀 양을 재가지고 그거를 모든 점에서 다 해가지고 더했더니 전체에서의 어떤 회전량이 나왔다. 그게 이제 그린 정리거든요. 스핀 양은 이제 컬이라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 한 점에서의 컬을 계산해서 전체 영역에서 다 더했더니 테두리에서 그냥 원래 함수를 갖다가 선적분한 그게 나왔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런 해석도 있고 저처럼 그냥 차원의 정보를 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미분과 그러니까 미분이 적분이랑 이제 반대 관계에 있다는 게 그냥 너무 조금 그러니까 뭐 좀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러니까 좀 말이 그럴싸하지만 정확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이렇게 썼잖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이 값인 거고 왼쪽이 지금 안에 있는 거는 어떤 그 뭐라 하나 1차원? 그러니까 변수가 이게 1차원이라는 의미가 다변수에서 변수가 하나의 의미로서 얘기하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저는 반변수로서 의미가. 제가 말한 차원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터벌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수하는. 네, 여기에서 이제 B랑 A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끝점이기 때문에 같고요. 0차원이고 여긴 1차원이거든요. 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원을 얘기한 거예요. 네. 거의 뭐 저는 그냥 거의 제 감상을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린 거라 사실 뭐 답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었고 그냥 의견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응, 말씀. 그 저는 요거 FTC 1차원 1변수 FTC를 설명하는 방법을 보통 1변수 FTC 이런 그림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fx가 있는데 여기서 뭐 dx만큼 했을 때 요 뭐 면적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번이었나요? 지지난번에 설명했던 여기서 조금 가고 여기서 조금 가고 여기서 조금 가고 이 스텝의 크기를 점점 줄이다 보면 결국 이 곡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 설명을 저는 더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설명을 사실 2차원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 2차원이란다. 이변수에서도. 그래서 아까 음, 말씀하셨던 그레디언트를 알고 있으면은 이 곡선의 모양을 전부 다 알 수 있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F 프라임을 알고 있으면은 이 곡선의 모양을 알 수 있냐는 것. 그다음에 물론 한 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점을 알고 있고 그레디언트 F를 알고 있으면은 이 모든 점에서의 그 높이를 다 알 수 있냐라는 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공학적인 센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시 함수를 다시 복원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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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분이 잘 될 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조심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아,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이 공면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는 우리가 모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 커브 또는 이 공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FTC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함수 값만 손실되는 건가요? 도로 어? 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모양만 아는 그런 식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값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함수를 모른다고 하나요? 값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함수를 안다고 얘기할 순 없죠. 아,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아니죠. 다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거 적분이 안 되거든요. 네, 요거의 원시 함수 우리가 몰라요. 네, 모르는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 함수가 제가 좀 전에 그렸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면적을 그러니까 근사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근사값을 계산해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또 얼마, 여기까지 적분하면 얼마, 여기까지 적분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양을 안다고 해서 이 함수를 제가 좀 전에 그랬던 이 함수를 뭐 f는 뭐 2에 얼마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미분과 적분 사이 연산의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뭐 1차원에서 0차원으로 예를 들어 줄어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예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랑 이 원래 함수를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네네.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가 말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사실 이 해석적으로 이 반대 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닌 거네요. 네, 미적분하기 기본 네네. 정리 자체는 네, 단순히 그냥 여기 이거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음,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원시 함수가 사실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학적인 센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말하는 공학적인 센스다라는 거는 근사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또.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근사값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그 미분방정식,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 때 정확하게 FTC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선을 정말로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지금 알고 싶은 게 이 점이랑 이 점 두 개 맞나? 아, 잠깐 이게 아닌가? 잠깐만. 이 점 두 개를 알면은 이 면적을 아, 잠깐만 이게 아닌가? 잠깐만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네요. 네. 클로즈드 폼으로는 못 구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뭐 0에서 뭐 1까지 요 면적을 근사값은 우리가 뭐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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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뭐 파이에 뭐 어쩌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이런 그 닫힌 형태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의 원시 함수를 모르니까. 네. 음. 그러니까 신성한 수학에 제가 자꾸 공학을 끌어들여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잘, 진짜 고등학교 때 미분이랑 적분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역연산 같은 걸로 가르쳤던 것 같은데 미분 먼저 배운 다음에 적분 역연산으로 그렇게 배우고 나면은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적, 역연산. 그 다음에 적분에서 또 갑자기 뭐 넓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전 항상 그 지금도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역연산이랑 넓이 이거가 그러니까 정적분, 부정적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국에는 정적분이랑 부정적분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왜 같은 일을 하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똑같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똑같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죠.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환 선생한테 배웠는데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게 사실 저 식에서 저 F가 F 프라임의 어떤 그러니까 F를 미분한 게 F 프라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역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싶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조금. 근데 저 F 프라임하고 다시 저 뭔가 그냥 뭔가 이제 심볼로만 봤을 때는 미분을 갈기고 적분 저 기호를 갈겼더니 다시 F로 돌아왔다.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저 기호 자체를 저 인테그랄 기호 자체를 뭔가 역연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 맞지 C가 않나요? C가 빠졌네요. 1점 깎이겠는데요.
그렇게 이거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그러니까 뭐라 하나 그냥 뭐 동치냐를 물으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왜 이것만 FTC인가? 이건 아닌가? 밑에 건 그러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차이냐면은 지금 밑에는 밑에 있는 이 인테그랄은 그 그러니까 도함수와 원시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그 기호잖아요. 네. 여기서 인테그랄은 여기서 음, 인테그랄은 면적이란 말이에요. 음, 네. 근데 두 개가 왜 같느냐라는 게 사실은 신기한 점인 거죠. 아니, 근데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냥 면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실제 면적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fx가 뭐 이렇게 면적을 잘 뭐 형태를 모르는 막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지금은 형태를 아는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아, 형태를 알면 면적. 아, 형태를 표현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알죠. 이거는 F 이거 네. 이거는 아는 거고. 그러니까 아, F 프라임 X도 충분히 그 우리가 병리적 함수라고 부르는 이상한 변태 같은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분 불가능한 함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음. 네. 혹시 다른 분들 음,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다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음,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컬이 나오고요. 컬이 뒤에 쓰이더라고요. 컬 다이버전스. 혹시 이거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7분 남았습니다. 음. 지나갈까요? 어, 네, 일단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 나온 컬과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선적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선적분에 대한 개념, 이 부분에서 혹시 코멘트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해할 때 되게 애먹었는데 지금 또 까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 구하는 거냐라는 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저는 대충 가르칠 때 커튼의 넓이 구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큰 넓이? 이 위에 무슨 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 얘기가 아니라 선적분이요, 선적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위에 이런 무슨 함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적분은 두 개가 있거든요. 곡선부터 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선적분은 이런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 벡터장을 적분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커튼의 넓이로 해석할 수 있어요. 큰 넓이. 선생님 여기 3인가요? 이게 네. 위기 왜 아, 네. 커튼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위에, 왜냐면은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C가 요 밑에 있는 C가 인터벌이면 우리가 이제 면적을 구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선적분이라는 거는 대충 밑에 요 밑에 요 라인을 요 인터벌을 갖다가 이제 곡선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선적분이라는 게. 음, 음. 아 이걸 뭐 R2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R3로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위에 어떤 적분을 할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F는 지금 R2에서 R로 가는 그리고 함수예요. 커튼이라고 지칭하신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에 이걸 그대로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커튼 괜찮으신가요? 고태영 선생님.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곡선 이렇게 지금 곡선은 어떻게 정의한 거죠? 곡선의 곡선은 어, 곡선은 그러니까 파라미터 매개 변수화를 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곡선은. 그러니까 어떤 점이 여기에서 어떤 점 하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A일 때, 시간이 B일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는 어떤 F는 썼으니까 G라는 함수라고 쓰고 뭐 GT인 거죠. 요 좌표가. 네. 아,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T에서 X, Y로 가는 이런 함수겠죠. 네. 네.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을 정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음, 어떤 점을 딱 찍으면 나블라 F 벡터가 나오는 건가요? 그라디언트 벡터가? 네. 저희는 일단 이 XY 평면에서 모든 뭐 그레디언트를 다 아니까 벡터를 다 아니까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곡선 위에선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런 그- 의미에서 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F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고요. 그레디언트는 R2에서 왜냐 그 F의 각각의 점마다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레디언트는 R2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인 거죠. 음. 그레디언트를 함수라고 봐도 되나? 그냥 R2의 원소라고 그래도- 봐야 되나? 그게 좀 아니요. 헷갈리네. 그레디언트도 함수. 네. 네. 맞죠. 네. 그렇게 보면은 요 각각의 점마다 어떤 벡터를 놓을 수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벡터장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사실 좀 헷갈렸던 게 왜 이래 이게. 이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림만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곡선이 있고 이 그레디언트가 이 곡선에 접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완전 딴 생각이었죠. 네. 왜냐하면 곡선은 아무렇게나 그을 거기 때문에 네. 곡선과 그레디언트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출력되는 그레디언트 F 값은 위에 있는 어떤 함수에서 구한 그레디언트 F 값인 거죠? 네. 네. 아, 음.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알아들은 척. 근데 아니 좀 이거 좀 원초적인 질문인데 왜 이걸
하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쓰나요? 선적분이라는 걸? 흔적분이 사실은 저게 그 대학교 1학년 내에서 물리를 배우면은 역학을 배우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5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네, 여기 어떤 물체가 있고요. 제가 여기 어떤 힘으로 밀어요. F라는 힘으로 밀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이 질량이 m이에요. 뭐 1kg짜리라고 칠게요. 음, 1kg짜리. 여기를 힘에 다니는 뉴턴이거든요. 1뉴턴의 힘으로 밀면은 이 가속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멈춰있던 거를 밀면은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네, 이 가속도가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1kg짜리를 1뉴턴으로 밀면은 가속도가 1m per sec 제곱이 돼요. 네, 단위는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1 나누기 1이라서 1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힘을 만약에 위에서 찍어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안 움직이죠? 이번엔 약간 비스듬하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처음 이렇게 똑바로 밀었을 때보다는 조금 덜 밀리겠죠, 얘가. 네, 덜 밀릴 건데 얼만큼 덜 밀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얼만큼 덜 밀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1뉴턴을 우리 그 벡터를 분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네, 그래서 지금 요 수직 방향 성분 있잖아요. 수직 방향 성분은 어 그러니까 역할이 없어요. 버리나요? 네, 왜냐면 위에서 아무리 눌러봤자 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이 1뉴턴 중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는 거는 이 가로 방향 성분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가속도인 거죠? 네. 가속도를 안다기보다는 힘을 가했을 때 힘의 어느 방향 성분이 실제로 그 가속도를 만들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생각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빨간색 힘 중에서, 어, 잠깐만요. 제가 이 색깔로 그릴게요. 이 색깔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녹색으로 그릴게요. 이 녹색으로 된 이 성분은 실제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상자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여기 세타라는 각도를 표시를 해볼게요. 음, 그러면 실제 힘 중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성분만큼만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그 7주차였나요? 8주차였나요? 거기서 내적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복잡한 내적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준 내적 네, 생각했을 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고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향, 요 방향에 어떤 단위 벡터가 있다고 칠게요. 단위 벡터를 뭐라고 쓸까? 그냥 뭐 X 햇이라고 칠게요. 그 크기가 네, 1인 벡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F라는 힘으로 누를 때 실제로 일을 하는 힘은,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힘은 F라는 벡터와 X라는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선적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뭐야 이거? 선적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F와 DR의 내적을
여긴 C가 아니죠. 어떤 곡선을 따라서 적분한 것이라고 나와요. 네. 이게 실제로 그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뭐랑 똑같냐면은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뭐랑 똑같냐면은 이, 이 벡터장이 있잖아요. 이 벡터장이 아, 잠시만요. F랑 DR의 저기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그레디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죠. 이 그레디언트를 제가 여기 썼던 요 힘 있잖아요. 힘이랑 1대1 매칭을 시켜보면은 어떤 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 벡터 저기 그레디언트 F들이 저 점한테 한 역할을 모두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 관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음, 제가 너무 지금 저기 중간에 디테일을 다 생략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난해한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 아,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힘을 위에서 똑바로 누르면 상자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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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옆에서 정확하게 밀면은 잘 움직일 거고 예, 예, 예. 비스듬하게 밀면은 이거 중간에 이 둘 사이에 어딘가일 것이다라는 것. 예, 그래서 프로젝션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네네. 근데 거, 프로젝션을 한 건데 프로젝션 한 것의 네, 크기를 보면은 제가 지금 힘은 이렇게 밀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은 이 방향인 거잖아요. 네, 이 중간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음, 결국 힘과 움직이는 방향 사이에 내적을 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해진 힘 중에서 실제로 이 상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전체 힘 중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도 사실, 일단은 네네, 가장 그 저한테 어려운 부분은 이 위에 있던 지금 선적분 대상인 함수를 네. 선적분을 하면 이 무슨 커튼의 이 넓이가 나오는 걸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원시 함수가 뭐 예를 들어 공처럼 생겼다고 할 때 3차원일 거잖아요. 그럼 그럼 그거에 뭘 구한다는 거지? 약간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화가 안 되니까 4차원이라. 지금은 이 위에 있는, 아이고, 이 위에 있는 이 공면은 지금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 그냥 요 벡터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레디언트라는 뭔지 모르겠는 이 벡터.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알겠습니다. 벡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시 함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위에 그 서피스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녹화를 마치기 전에 난 오늘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게 다 안 끝난 느낌이라 역시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또 네. 모르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박준 선생님이 예전에 몇 번 그 강성호 선생님이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달라야 되는 게 같은 게 신기하다는 게 사실 오늘 좀 이해된 것 같고, 원래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같은 게 신기하다는 게, 그러니까 비슷, 뭐라 하나.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데 네, 같이 그쵸, 그쵸, 그쵸. 표현된다는 게 네. 그게 뭐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었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외워. 문제 풀 때 이거 사용하면 돼. 이렇게 배웠을 텐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 두 개가 같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오늘 혹시 아직 말씀 안 해주신 분은 마이크가 어려우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까 하는데. 아니면 혹시 정미경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해주실 거 있나요? 아, 오늘도 질문 가져온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덕분 파트는, 제가 좀 다음 주에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어서, 저도 어차피 적분 파트 공부하려고 했었으니까, 이참에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노트도 좀 보고, 모르는 거, 오늘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다음 주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